안녕하세요, 닥터즈비입니다. 오늘은 애플워치 에르메스 시리즈 5 스페이스 블랙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with 노아 싱글 투어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번 애플워치 에르메스 누아 밴드 모델은 한정된 기간 동안만 판매된다고 해요. 오늘은 44mm 싱글 투어 모델을 뜯어볼 거예요. 작년에 출시된 에르메스 시리즈 4까지는 케이스가 클래식 오렌지 색깔의 카드보드 박스에 담겨져 나왔어요. 올해 시리즈 5 모델도 스페이스 블랙이 아니라 일반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인 경우에는 클래식 오렌지 박스예요. 이 오렌지 박스는 2차 세계대전 무렵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사용되어 온 에르메스의 시그니처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에르메스가 애플과 콜라보하면서 클래식 오렌지를 버리고 누아르 카드보드 박스를 만들어줬어요. 에르메스가 누아르라고 할 때는 완전히 검은 색깔을 의미해요. 카드보드 박스를 열면 또다시 안에 두 개의 박스가 있어요. 박스를 열면 왼쪽에는 애플워치, 오른쪽에는 보증서와 설명서, 그리고 스포츠 밴드가 들어있는 종이 상자가 있어요. 종이 상자 아래에는 애플워치 충전 케이블과 너무 유명한 5W 어댑터가 있어요. 사실 애플워치 에르메스 시리즈 1, 2, 3의 카드보드 박스는 이렇게 기다란 모양이 아니라 좀 더 큐브 모양으로 생겼었고, 시계도 이렇게 마이크로파이버 케이스에 들어있지 않고 안쪽에 애플 화이트의 글로시한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밴드가 채워진 채로 따로 담겨져서 나왔어요. 몇백만 원이나 몇천만 원 하는 스위스 시계들은 다 그런 종류 상자들에 담겨서 나오죠. 그런데 시리즈 4부터는 이렇게 보통 애플워치와 같은 규격에 보통 애플워치와 같은 마이크로파이버 천에 쌓여져 나오고 있어요. 원가 절감의 느낌이 나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애플워치 시리즈 2 에디션에서는 충전 케이블도 이렇게 충전 닥을 줬었고, 시리즈 1 에디션에는 무려 벨벳 안감이 채워진 고급스러운 충전 닥이 있었는데, 지금 시리즈 5의 충전 케이블은 보통 애플워치와 같아요. 여기 오른쪽에는 용두가 있는데, 용두 테두리에 있는 빨간색 원은 이 애플워치가 LTE 모델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LTE 모델은 아이폰이 없어도 단독으로 전화와 인터넷 연결이 돼요. 와이파이 전용 모델의 경우 LTE 통신을 하지 못하고 아이폰을 경유해서나 와이파이로만 통신을 하는데, 애플은 그걸 GPS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건 이런 빨간색 원이 없어요. 시리즈 3 때는 속이 꽉 차 있는 빨간 원이었는데, 그게 너무 눈에 띄어서 작년 시리즈 4부터는 조금 톤 다운을 한 것 같아요. 이 종이 상자 안에는 이렇게 Uncompromising craftsmanship, pioneering innovation, groundbreaking functionality. 번역하면 타협하지 않는 장인 정신, 선구자적인 혁신, 획기적인 기능이란 뜻이죠. 애플과 에르메스의 콜라보에 대한 그런 설명이 써 있는 종이가 들어있기는 한데, 사실 예전 애플워치 에디션 때는 이런 거 말고 아예 가공 과정 사진 같은 게 담겨있는 풀컬러 소책자가 들어있었어요. 사실 이것도 또 원가 절감이죠. 이렇게 사용법 안내되어 있는 설명서, 그냥 한 장짜리 종이에요. 그리고 보증서, 그리고 누아르 스포츠 밴드가 들어있어요. 원래 애플워치 에르메스 모델에는 클래식 오렌지 스포츠 밴드가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한정판이라 누아르 스포츠 밴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스포츠 밴드는 그냥 합성 고무예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에르메스 가죽은 쉽게 오염되고 변색되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가서 팔까지 선스크린을 바르게 될 때에는 가죽 밴드가 아니라 이렇게 스포츠 밴드를 차는 게 좋아요. 당연히 재질상 땀을 흡수하지는 못하고 땀이 팔에 고이게 만드는데 다 차고 나면 그냥 흐르는 물에 비누로 막 벅벅 씻으면 되니까 관리하기 편하고 좋아요. 에르메스 스포츠 밴드는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 로고가 박혀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핀도 스페이스 블랙 스테인리스 스틸이에요. 에르메스 매장에서 옷을 사면 단추 뒷면에도 같은 로고가 박혀 있어요. 물론 옷에 있는 단추에는 애플워치란 글자는 없죠. 원래 애플워치 스포츠 밴드는 65,000원인데 그레이마켓에서는 이 희소한 색깔이라는 특성 때문에 미개봉 에르메스 스포츠 밴드는 20만 원 정도에 팔려요. 이제 장착을 해볼까요? 사실 스포츠 밴드는 정장이랑은 잘 어울리지 않네요. 아무래도 가죽 밴드로 교체하는 게 좋겠죠? 가죽 밴드는 여기 또 다른 카드보드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언제나 그렇듯 정갈한 스티치와 이렇게 누아르 에디션에 맞춰서 원래 은색의 스테인리스 스틸이던 부분을 스페이스 블랙 색깔로 디테일하게 마감을 했어요. 사실 에르메스식 색깔 명명법에 따르면 이렇게 금속까지 전부 다 검은색으로 칠했을 때는 노아르가 아니라 소 블랙이라 불러야 맞아요. 사실 소 블랙도 한정판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에르메스가 승마용품을 오래전부터 만들어 팔던 전통이 있어서 로고에도 마차가 있고요. 그런 취지의 디자인이 여기저기 묻어 있는데 승마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밴드의 스티치나 버클 부분이 새들 스트랩을 닮았어요. 늘 보는 건데도 예쁘네요. 이제 가죽 밴드를 한번 장착해 볼게요. 사실 이 가죽 밴드는 스위프트 레더인데 지금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가공했지만 스위프트 레더는 염색을 할 때 발색이 좋아서 다양한 색깔을 구현하기가 좋아요. 에르메스가 사용하는 소가죽은 스위프트 외에도 바레니아, 앱숨, 벅스 같은 게 있어요. 그 중에 벅스라고 광택이 나는 소가죽은 너무 뻣뻣해서 벨트로는 쓰는데 시계 밴드로는 쓰질 못해요. 그래서 애플워치용으로는 스위프트, 바레니아, 앱숨 밴드가 나오는데 이따가 세 종류 다 보여드리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야 옷과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전원을 켜고 설정해 볼게요. 이렇게 아이폰을 애플워치 옆에 갖다 대면 페어링 할 수 있게 표시가 돼요. 이제 아이폰을 애플워치에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애플워치에 뜨는 이 모양을 이렇게 맞추면 페어링이 시작돼요. 방금 메일이 온 걸 보니까 애플 서버로 제 새 애플워치에 대한 정보가 전송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애플워치를 미국에서 사왔는데 LTE 밴드가 한국이랑 주파수가 이번 판은 동일해서 KT에서 셀룰러를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방금 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메시지가 뜨는 걸 봤어요. 아쉽지만 이번 애플워치는 셀룰러가 안 되니까 한국에 나오면 새로 또 사도록 할게요. 싱킹이 되는 동안 저같이 심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플워치에서 이렇게 애플워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종의 안내를 표시해줘요.
자, 웃고 떠드는 사이에 페어링이 끝났어요. 짜잔, 뿅. 와, 0시 0분에 페어링이 끝났어요. 아무튼 페어링이 모두 끝나면 볼 수 있는 시계 화면이에요. 기본은 누아르 에르메스 워치 페이스인데 이번 한정판에만 독점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애플 워치 에르메스 시리즈 5를 사도 일반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에는 누아르 에르메스 워치 페이스가 없어요. 원래 애플 워치 에르메스는 본질적으로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의 애플 워치와 동일한데 이렇게 뒷면에 에르메스라는 문구가 써 있고 일반 애플 워치에는 없는 에르메스 워치 페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애플 워치는 누아르 한정판이라서 에르메스 워치 페이스에서도 누아르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애플 워치 시리즈 5부터는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채택된 게 기존 시리즈 4까지와 제일 차별점이에요. 이건 에르메스판과 상관없이 모든 시리즈 5 워치에 들어가요. 이렇게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없는 작년에 에르메스 시리즈 4 애플 워치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 푸시업을 하거나 할 때 시계를 보려면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팔을 들어서만 다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시리즈 5부터는 그런 점이 편해지게 됐어요. 이렇게 시리즈 4 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던 화면인데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사실 팔을 이렇게 꺾고 있거나 오랫동안 켜놔서 자동으로 화면이 꺼져도 지금 시간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누아르 에르메스 워치페이스가 상대적으로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한번 다른 워치페이스를 선택해 보죠. 자, 이런 워치페이스는 어떨까요?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팔 각도가 내가 이걸 보지 않는 각도에서도, 그리고 예전에 화면이 꺼져 있다가 다시 켜지게 만드는 것처럼 팔 각도를 내가 시계를 보는 방향으로 틀면 어둡게 되어 있었던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좀 더 밝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샀던 스마트워치가 삼성 갤럭시 기어라고 6년 전에 나왔던 것인데 사실 삼성 스마트워치는 그때도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애플이 어떤 점에서는 기술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미덕이 있기는 한데 종종 그게 지나쳐서 너무 지나치게 늦게 기술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Always On 디스플레이도 그런 것의 일종 같아요. 배터리 타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3년 전 시리즈 2 때에도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쓰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애플워치에서 페이스를 변경할 때에는 이렇게 화면을 꾹 누르는 포스 터치를 해야 돼요. 아이폰 11에서 이번에 없어진 3D 터치와 같은 것이죠. 아이폰은 스크린이 넓은 편이지만 애플워치의 공간은 너무 비좁다 보니까 여전히 터치와 포스 터치를 구분하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워치 페이스를 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끝으로 가서 클릭을 하면 되는데 애플 워치 페이스의 컴플리케이션은 매우 다양하고 정교하면서도 다른 스마트워치에 비해서는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다룰게요. 워치 페이스와 컴플리케이션 얘기만 해도 두세 시간은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잊지 마시고 구독이랑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닥터 주비만이 할 수 있는 한정판 애플워치 에르메스의 15가지 에르메스 밴드를 연결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닥터 GB의 애플워치 에르메스 밴드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서 있으니 마치 바텐더가 된 기분이에요. 이 아래에는 지금까지 출시된 애플워치 에르메스 밴드들이 시즌별로 묶어서 늘어놓아져 있어요. 그날그날 옷 스타일이나 타이 색깔에 따라서 골라서 차고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늘 개봉한 한정판 스페이스 블랙 스테인리스 스틸 에르메스 44mm 케이스가 있고, 왼쪽 클래식 오렌지 카드보드 박스 위에는 일반 스테인리스 스틸 에르메스 케이스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44mm, 하나는 40mm 크기의 케이스예요. 원래 계획은 이번 영상에서 각각의 워치 케이스의 아래에 있는 밴드들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어떤 느낌일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별도 영상으로 빼야 할 것 같아요. 애플워치에 관심 있으시다면 그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잊지 말고 꼭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닥터집이었습니다.